안녕하세요, 권수영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메이크업 필기 부분인데요. 오늘도 보건 문제 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시험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적어도 요건 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정도는 100% 외워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1번 티오글리콜산과 암모니아 같은 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된 실내 공기 환경. 자, 오염된 실내 공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찾으래요. 자, 공기 환경 나왔으면 솔직히 위에 거 티오글리콜산이 기체인지도 몰라도 되고 암모니아가 기체인지도 몰라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공기 환경 개선한대요. 뭐가 필요할까요? 조명? 아니겠죠. 청결? 아니겠죠. 수질? 아니겠죠. 환풍, 환기. 이 4번에 보시면 얘가 정답입니다. 뭐 티오글리콜산, 암모니아까지 보고 환풍을 찾아서도 되고요. 실내 공기 환경이라는 단어를 보고 환풍을 찾아서도 괜찮으세요. 2번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으로 이원화되어 신분에 따른 화장을 보여주는 시대. 요거는 이제 제가 메이크업 수업 한번 하면서 얘기는 했을 거야. 분대, 비분대 나오는 순간 뭡니까? 고려시대. 그렇죠. 고려시대. 여염집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뭡니까? 조선시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아로마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피지에 쉽게 용해되지 않으므로 캐리어 오일과 반드시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아로마 오일은 피지에 용해가 쉽게 일단 됩니다. 일단 돼요. 근데 캐리어 오일과 섞어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원액을 쓰기도 해요. 원액을 쓰기도 해요. 근데 보통 잘 쓰진 않죠. 원액 그대로 잘 쓰진 않고 보통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맞아요. 뒤에는 맞는 내용인데 피지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는 요 문구가 틀린 거예요. 요 문구가 틀린 거라서 1번이 정답. 두 번째, 피부관리 및 화상, 여드름, 염증 치유에도 쓰인다.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감기,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 네 번째, 근세부터 근대 시기 화장 문화에 대한 올바른 설명. 바른 거 찾으래요. 바른 거. 첫 번째, 중세시대 화려한 의상과 함께 남녀 모두 과도한 장식이나 화장을 하였다. 중세시대는요, 크리스트교가 되게 활발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의상이나 뭐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거의 주된 업무를 하던 시기라서 이때는 거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내용. 두 번째, 로코코 시대 화장은 점차 진하고 화려해졌지만 헤어스타일과 의상은 자연스러워졌다. 화장도 진해졌고요. 헤어스타일도 막 꽃 같은 거 막 이만하게 놓고 모자 큰 거 쓰고 막 되게 그랬어요. 로코코 시대는 되게 화려함을 중시했던 시대입니다. 이것도 틀린 거. 세 번째, 르네상스 시대 자유성과 인간미가 가미된 시대로 색조 화장은 거의 하지 않고 창백하고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였다.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현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시대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이때 시대는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물은 예술가들이 되게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예요. 자유성 있었고요. 인간미도 되게 가미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은 거의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예술적으로 표현이 많이 됐던 시대고요. 창백하고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였다도 맞는 내용이에요. 요건 다 맞는 내용. 네 번째, 바로크 시대 연지 화장은 쇠퇴하고 흰 피부가 유행하여 백납분을 과다하게 사용하였고 여성들은 피를 흘려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자, 바로크 시대 때는 얼굴이 창백한 게 맞아요. 백납분을 사용해서 얼굴을 희게 만들고 뭐 피를 흘려서 이제 하얗게 보이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연지 화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빨갛게 이제 연지 화장을 했어요. 연지 화장이 쇠퇴했다라는 단어가 틀려요. 연지 화장도 했고 흰 피부가 용해를 했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네요. 한 문장씩만 틀리게 내놨네. 일단 정답은 3번. 5번, 메이크업 베이스 종류별 색에 따른 효과로 틀린 거. 메이크업 베이스 뭐죠? 우리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이제 바르시는 거죠. 틀린 거 찾으래요. 녹색, 검은 피부를 더욱 희게 연출해왔다. 예?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 지금 메이크업 베이스 무슨 색을 쓰세요? 거의 그린 쓰세요. 왜죠? 녹색은 뭘 잡습니까? 붉은 기운을 잡아요. 얼굴에 붉은기 때문에 그걸 잡는 게 녹색이거든요. 검은 피부를 더욱 희게 연출하는 건 아니고 붉은 피부를 밝게 보이게 만든 거죠. 이거 1번 틀린 거네요. 두 번째, 보라색 노란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연출한다. 맞죠? 자, 보색 생각하시면 돼요. 보색 노란색에 보색 보라색 해서 화사하게 연출하는 게 맞고요. 세 번째, 주황색 선텐 피부를 건강한 선텐 피부를 건강한 피부로 연출한다. 맞고요.
네 번째 핑크색, 혈색이 없는 피부를 화사하게 연출한다. 맞아요. 그래서 핑크색은 이제 피부가 되게 매우 하얗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핑크색. 그렇죠. 일단 정답 1번. 6번 메이크업 시 표준형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 형태. 자, 메이크업의 목적은 뭐죠? 항상 계란형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1번. 7번 메이크업의 기원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첫 번째 이성 유인설.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장식. 맞는 내용이겠네요. 두 번째 종교설. 주술적, 종교적 행위로 병이나 재해를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행위.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신분표시설. 자신에 대한 위협, 위항, 은폐, 보호 등을 위한 미화수단. 이거 신분 표시하는데 왜 이런 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죠, 이게? 네 번째 장식설. 인간의 욕구와 미적 본능의 장식적 수단. 맞는 얘기. 정답 3번. 다음 중 두꺼운 피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자, 첫 번째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주변을 커버한 후 립스틱을 발라준다. 맞죠? 두꺼우니까 내가 주변을 조금 가려주고서 입술을 조금 작게 보여주도록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두 번째 립 라인은 원래 입술보다 1, 2mm 작게 그려준다. 맞아요. 두껍잖아. 세 번째 되도록 글로시한 립스틱이나 립 글로스를 발라준다. 자, 두꺼운데 글로시한 거를 발라주면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겠지? 그죠?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그럼 더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잖아. 그죠? 아니죠. 이거 틀린 거. 네 번째, 짙은 색상을 선택한다. 맞아요. 조금 이제 입술이 두꺼우면 짙은 색상을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게 맞습니다. 9번, 네일 폴리시가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틀린 거. 첫 번째, 손톱에 도포하기 쉬운 적당한 점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동그라미. 두 번째, 손톱에 바른 후 건조된 막이 핀홀이 남아 있어야 하며. 왜죠? 현탁이 없어야 한다. 현탁이 없는 건 맞아요. 핀홀은 이렇게 이제 구멍 남아있는 건데 그런 게 없어야 돼요. 매끄럽게 발리셔야 됩니다. 일단 틀린 건 2번. 세 번째, 안료가 균일하게 분산되고 일정한 색조와 광택을 유지해야 한다. 맞죠? 네 번째, 가능한 신속히 건조되고 균일한 막을 형성해야 한다. 맞죠? 다 맞는 내용. 10번, 먼새 색 상한표에서 가장 먼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관계의 색은? 이게 뭐죠? 되게 자주 그냥 나오는 문제예요. 보색이죠? 보색이죠? 2번. 11번, 피부의 뮤코 다당질과 당 단백질의 합성과 관계되는 세포. 자, 뮤코 다당질과 당 단백질의 합성을 하는 세포래요. 관계된 세포를 찾으래. 자, 봅시다. 아마 내가 수업에서 이 얘기는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이거 섬유화 세포거든요. 세 번째 보시면. 근데 섬유화 세포인데 내가 섬유화 세포를 몰랐더라도 얘를 찾을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봐봐요. 자, 첫 번째 비만세포래요. 비만세포는 아니에요. 두 번째 머켈세포. 머켈이 뭐죠? 우리 머켈 맨날 얘기했던 거죠. 피부 설명하면 항상 하는 거죠. 피부 층에서 각투가 유기 이렇게 있죠. 맨 밑에 기저층에 세포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있었어요? 머켈세포랑 하나 더 뭐예요? 랑게르한스를 같이 항상 설명을 하는데 머켈이 뭐였습니까? 머켈이 뭐였어요? 촉각세포죠. 촉각세포도 얘네랑 관련이 없겠지. 그래서 안 찍었어야 돼. 그죠? 섬유화세포에서 고민을 하다가 대식세포를 딱 보고서 대식세포? 응? 하고 안 찍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3번을 찍었어야 되는 거지. 이건 몰랐어도 풀었을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뮤코당질, 당단백질 합성 이런 거 나오면 섬유화세포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번, 다음 중 속발진에 속하는 거. 속발진. 보통 문제에는 원발진 문제가 대부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속발진에 속하는 걸 찾으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점, 두 번째 구진, 세 번째 결절은 원발진이에요. 다 원발진이에요. 근데 인설은요 속발진입니다. 속발진이에요. 지금부터 기억을 하실게요. 13번, 누룩의 발효를 통해서 얻은 물질로 멜라닌 활성을 도와주는 티로시니아제 효소를 작용을 억제하는 미백 화장품 성분. 자, 이거 제가 이제 헤어 문제 같은 거 이제 자주 풀어볼 때 이게 은근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누룩 나오잖아요. 누룩 나왔으면 호직산을 찾아야 돼요. 호직산.
솔직히 이제 누룩, 코직산 이렇게 이제 모델였으면 아마 미백 화장품 성분 보고서 아, 비타민 C인가? 이런 거에 있을 수 있는데 누룩 보는 순간 지금부터 코직산을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14번 스별 멸균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스별. 자, 일단 수분이 있는 거래. 봅시다. 저온소독법, 스별 멸균법으로 볼 수 있고요. 고압 증기래. 스별로 볼 수 있죠. 방사선 멸균법. 자, 방사선을 쏴서 균을 죽이는 거는 스별이 아닙니다. 스별이 아니에요. 일단 열도 없어요. 열도 아니에요. 3번 간헐 멸균법도 스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15번 아이 메이크업 시 메인 컬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눈 메이크업 한대요. 첫 번째 아이섀도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색상이다. 그렇죠. 메인 컬러를 놓고 거기 이제 포인트를 주고 뭐 그라데이션을 주고 할 텐데 메인 컬러는 아이섀도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색상이죠. 1번이겠네. 나머지 또 볼까요? 두 번째 돌출되어 보이고자 하는 부위에 발라준다. 돌출되게 보이려고 하면 그 하이라이트 컬러를 발라줘야 되겠죠? 세 번째 눈 밑 아이섀도우를 깨끗이 표현하는 것이다. 눈 밑에 아이섀도우를 깨끗하게 표현한다고? 이건 메인 컬러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번째 눈매를 강조하기 위해 바르는 컬러이다. 이건 포인트를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정답 1번. 16번 항피부염성 비타민으로 광예민성 피부, 습진, 두피의 부스럼, 주사, 입술 염증의 관리에 효과적인 거. 자, 염증 나왔고 두피 부스럼 나왔어요. 그리고 습진 나왔고 다 피부에 관련된 얘기네. 그쵸? 두피 피부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에 관련된 얘기네요. 피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요겁니다. 비타민 B예요. B에 대한 내용입니다. P는 아예 안 찾았어도 되고 A는 아니죠. 점막 눈 이런 거 나왔을 때 비타민 A일 거고 C는요 미백 이런 거 나왔을 때 C겠죠. P가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17번 TPO를 고려한 나이트 메이크업의 특징으로 틀린 거. TPO 나이트 밤에 하는 메이크업이래요. 어디 보자. 틀린 거. 첫 번째 자연 조명이다. 나이트 메이크업은 밤에 태양이 없잖아. 그죠? 자연 조명이 아니겠지. 뭐 시작부터 답이네요. 그러네. 나머지도 맞아 봅시다. 두 번째 데이 메이크업보다 톤을 진하게 표현한다. 맞아요. 낮에는 이제 조명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연하게 하는 편이고 나이트 메이크업은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밤에 하는 메이크업이다. 그렇죠. 네 번째 모임의 성격이나 장소에 따라 이미지를 결정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 1번. 18번 여름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땀이나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제품. 자, 물에 지워지지 않는데요. 이거 그냥 숨 쉬듯 나오는 메이크업 문제죠. 뭡니까? 워터프루프. 2번. 19번 메이크업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찾으래요. 첫 번째 스크럽 브러쉬. 눈썹을 그리기 전에 눈썹을 정리해주고 길게 그려진 눈썹을 부드럽게 수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죠. 맞아요. 두 번째 라텍스 스펀지.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손에 힘을 빼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세 번째 아이래쉬 컬. 속눈썹에 자연스러운 컬을 주어 속눈썹을 올려주는 기구이다. 그렇죠. 맞아요. 네 번째 펜 브러쉬.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브러쉬로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펜 브러쉬는 뭐죠? 내가 그 아이섀도우나 아니면 파운데이션을 탁탁탁 쳤을 때 떨어지는 것들을 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펜 브러쉬예요. 얘는 바르는 역할이 아니고 그걸 닦아내주고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펜 브러쉬죠. 정답 4번. 20번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위한 얼굴형의 수정 방법으로 틀린 거. 자, 컨투어링 메이크업이 뭡니까? 편집이죠. 수정 보완해서 내가 조금 이제 얼굴 윤곽을 살려주는 메이크업을 컨투어링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서 틀린 거 찾으래요. 첫 번째 역삼각형 얼굴. 역삼각형이면 헤어라인에서 양쪽 이마 끝을 쉐이딩을 준다. 그렇죠. 요 이마 끝을 쉐이딩을 주는 게 맞죠. 맞는 거. 두 번째 긴형 얼굴. 기니까 헤어라인과 턱에 쉐이딩을 주고. 그렇지. 볼 쪽에 하이라이트를 준다. 그렇지. 맞아요. 세 번째 사각형 얼굴. T존을 하이라이트를 강조를 하고 U존의 명도가 높은 블러셔를 한다? 왜죠? T존의 하이라이트를 하는 건 다 동일하긴 한데 U존의 명도가 높은 블러셔를 하기보단 사각형 얼굴은 요 헤어라인 끝과 턱 끝에 쉐이딩을 주겠죠.
여기다 왜 블러셔를 합니까? 아닌 거. 네 번째, 등근형 얼굴. 양 볼 뒤쪽에 얼굴 쉐이딩을 주고, 그렇지. 이쪽에 주고, 턱, 콧등을 길게 하이라이트를 한다. 그렇지. 계란형 얼굴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조금 길게 주죠. 그래야 계란형 얼굴처럼 조금 길어 보일 수가 있겠죠. 정답 3번이네요. 21번, 샤워 후 바디에 나만의 향으로 산뜻하고 상쾌함을 유지시키고자 한다면 부양률은 어느 정도라는 것이온가? 샤워 후에 뿌리는 거. 샤워코롱의 부양률은 1에서 3%입니다. 되게 낮아요. 그죠? 되게 낮고 지속 시간은 몇 시간? 1시간. 3번. 22번, 임의용 영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발부하는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를 신청을 해보셨던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임의용사의 이력서. 이력서 안 내요. 이력서 왜 냅니까? 우리가 취직하는 게 아니잖아. 영업신고하는 거잖아. 이력서 안 내요. 두 번째,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필요하죠. 세 번째, 교육필증.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위생교육 필증이에요. 위생교육 필증 제출하셔야 돼요. 네 번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이건 특이 케이스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안 내요. 일반적으로는 안 내고 언제 내냐면 그 철도 역사 같은데 안에 이제 내가 뭐 샵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군부대 안에 이제 차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딱 특이 케이스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없어도 돼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력서는 안 내는 거예요. 아예. 아닙니다. 23번, 피부 표피의 투명층에 존재하는 반유동성 물질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황할 수 있어. 반유동성 물질은 무엇인 걸까? 그럴 수 있는데 볼까요? 첫 번째,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표피에 있긴 있어요. 어딨냐면 그 각질층 바로 밑에 각질층 바로 밑에 뭐 있죠? 투명층 있죠? 투명층과 각질층 사이에 그 각질이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세포 그 표피간 지질에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얘는 그 투명층 위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위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거 아닌 거. 투명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엘라이딘이 투명층에 있는 반유동성 물질입니다. 요게 일단 정답이에요. 지금 마저 기억해요. 세 번째 보시면 세라마이드 있죠? 우리 이제 세라마이드도 되게 많이 나오죠. 펭귄 나와서 맨날 춤추고 이렇게 하는 이제 많이 보셨죠, 광고. 자, 세라마이드는 어딨냐면 얘도 마찬가지. 콜레스테롤이랑 같이 있어요. 이제 표피층 밑에 투명층 위에 그 표피간 지질에 붙어 있는 애들이 세라마이드입니다. 단백질은 아니고 정답 2번. 24번,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네,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생겼죠. 막대기처럼 생겼고서 친수성기, 동그라미랑 친유성기, 요 네모 짝대기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면활성제라고도 한다.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표면 장력을 높이고 기름을 유화시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표면 장력을 높이는 게 아니지, 계면활성제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표면 장력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과 기름이 완벽히 믹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계면활성제의 역할입니다. 3번 틀린 거. 네 번째, 계면을 활성시키는 물질이다. 그렇죠?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아이섀도우 제품의 타입은? 장시간 지속 효과가 낮고 기온 변화로 번들거림이 생기는 단점이 있고 유분이 함유되어 부드럽고 매끄럽게 펴바를 수 있고 제품의 도포 후 파우더로 색을 고정시켜 지속력과 색의 선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뭐죠? 효과가 얼마 안 가고 번들거리고 유분이 있대요. 이렇게 딱 키워드네요. 뭐죠? 크림 타입입니다. 크림 타입이에요. 26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임의용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첫 번째, 업손에 뚜껑 있는 오물 용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없어도 돼요. 이건 뭐 나와 있진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을 계셔야 한다. 사본 말고 원본 계시죠? 세 번째, 앞가리개는 반드시 흰색을 사용해야 한다. 상관없어요. 우리도 핑크색 써. 아니야. 네 번째, 영업소 내부에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거 해야 돼요. 시청에서 나와서 항상 검사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정답 4번. 27번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는 원칙적으로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이거 몇 년이죠? 2년. 2년. 28번 파운데이션의 종류와 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첫 번째, 트윈 케이크 타입은 커버력이 우수하고 땀과 물에 강하여 지속력을 요하는 메이크업에 적합하다. 네. 두 번째, 크림 타입은 보습력과 커버력이 우수하여 짙은 메이크업을 할 때나 건조한 피부에 적합하다. 그렇지. 좀 전에 비슷한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 그죠? 세 번째, 리퀴드 타입은 부드럽게 쉽게 펴지며 자연스러운 화장을 할 때 적합하다. 네. 네 번째, 고형 스틱 타입은 커버력이 약하지만 커버력 센데요. 사용이 간편하고 스피디한 메이크업에 적합하다. 스피디한 메이크업에 적합한 건 맞아요. 빠르게 이제 찹찹찹 바르고 팍팍팍 펴바를 수 있죠. 요즘엔 고형 타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일단 4번. 29번 나이트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이트, 밤에 하는 거죠. 첫 번째, 낮에 일상생활을 위해 연출되는 메이크업이다. 나이트래매, 낮이 아니잖아요. 그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그죠? 나 땡, 1번 땡. 두 번째, 데이 메이크업에 비해 색상이나 선을 조금 강하게 표현한다. 강하게 표현해야 돼요. 낮은 좀 연하게 하고요. 밤은 조명이 인공 조명인 곳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톤도 좀 세게 그리고 선도 좀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2번이 맞는 거겠네. 세 번째,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니요. 이건 데이 메이크업 얘기잖아. 이것도 아닌 거. 네 번째, 데이 메이크업의 눈썹과 눈보다 선을 약하게 부드럽게 표현해야 한다. 아니라니까. 데이 메이크업보단 나이트 메이크업을 훨씬 더 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닌 거. 30번, 가을 메이크업으로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 가을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큐트? 아니겠지. 두 번째, 클래식 이미지. 클래식이 맞아요. 클래식이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 가을 메이크업을 생각을 하면 클래식 또는 모던을 생각을 하는데, 클래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골드, 브라운 컬러를 클래식이라고 해요. 요 컬러가 맞는 거고요. 세 번째, 모던. 근데 모던도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엔 모던한 이미지로 많이 표현도 하기도 해요. 조금 애매해. 세모. 네 번째, 로맨틱. 로맨틱은 아니죠. 로맨틱은 봄에 많이 합니다. 큐트도 봄에, 로맨틱도 봄에.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문제 나왔을 땐 클래식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실게요. 31번, 우리나라 암 발생자 중 사망수가 가장 많은 거는 폐암이에요. 폐암이 제일 많아요. 32번, 일산화탄소의 환경 기준은 8시간 기준으로 얼마인가? 자, 이게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8시간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시간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8시간 기준은 9ppm이에요. 9ppm입니다. 1시간 기준은 25ppm이에요. 1시간이 잘 봐요. 1시간이 25, 8시간이 9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3번, 우리나라 메이크업 역사 중 다음에 설명하는 시대는 부녀자의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에, 이 규합총서 참 좋아해. 화장 방법 및 화장품 제조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 여성들도 화장품에 직접 자가 제조를 하여 화장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규합총서는 뭐냐면요, 조선시대 때 나온 좀 가정책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할 뭐 지침서 그냥 이런 건데, 뭐 세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메이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목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던 게 이 규합총서입니다. 그 조선시대 때 나왔던 책이에요. 1번. 34번,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처분 기준. 이건 이제 말이 자꾸 많은데, 자, 현재 기준으로 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오늘 지금 2021년도죠. 이제 앞으로 이제 출제될 때 정답은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예요. 근데 벌금과 과태료는 조금 달라요. 벌금은 벌금형이고요. 과태료는 그냥 저걸 받는 거야. 돈을 내는 거.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벌금형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과태료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은 형집행 되는 걸 벌금이라고 해요. 아마 거의 다 미용에서 나오시는 과태료예요. 거의 답은 다 과태료입니다. 벌금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35번, 공중위생영업자는 법령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있을 시 공중위생영업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게 길게 내놨네요. 자, 않는 거 찾으래요. 첫 번째,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4분의 1 이하 증감이 하였을 때.
아니죠. 아니죠. 뭐예요?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3분의 1 이상 증감하였을 때 또는 변경이 있었을 때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린 내용이네요. 1번. 두 번째, 대표적인 생년월일. 대표적인 생년월일이 변경이 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지. 세 번째,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되면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임용 업종 간에 변경이 있었을 때도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맞는 거고 1번이 틀린 거. 36번, 아이섀도우의 종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찾으래요. 자, 첫 번째, 파우더 타입, 펄이 섞인 제품이 많으며 하이라이트 표현이 용이하다. 맞고요. 두 번째, 펜슬 타입, 발색이 우수하고, 그렇지.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렇죠. 세 번째, 크림 타입, 유분기가 많고 촉촉하며 발색이 선명하다. 그렇지. 네 번째, 케이크 타입, 그라데이션이 어렵고 색상이 뭉칠 우려가 있다. 뭐 그라데이션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색상이 뭉칠 우려가 있다. 색상이 뭐 뭉칠 수 있겠지. 근데 그라데이션이 어렵진 않아. 그죠? 정답 4번. 37번, 먼셀의 색상 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먼쉘 오늘 많이 나오네요. 첫 번째, 색상이 다른 색채를 배색할 경우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주면 조화롭다. 색상이 다른 색채를 배색할 때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주면 조화롭다. 세모. 되게 어렵게 써놨네. 두 번째, 채도는 같으나 명도가 다른 색채들을 선택하면 조화롭다. 채도가 같은데 명도가 달라? 밝기가 달라지는 색채들을 선택하면 조화롭다. 뭐 그럴 수 있지. 세 번째, 색상, 명도, 채도가 모두 다른 색채를 배색할 경우 다 달라?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색채를 선택하면 조화롭다. 색상, 명도, 채도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라데이션을 이루지? 그죠? 네 번째, 명도는 같으나 채도가 다른 색채들을 선택하면 조화롭다. 명도는 똑같고 채도가 다른, 그렇지. 그럴 수 있지. 3번이 확실히 틀린 내용이네요. 1번은 세모 같은데. 정답은 3번. 38번, 일반적으로 식품의 부패란 무엇이 변질된 것인가? 첫 번째, 비타민은 일단 부패가 되지 않아요. 변질이 일어나지 하지만 이거 따로 명칭은 없습니다. 일단 1번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단백질은 변질이 되면 부패라고 해요. 2번이 정답이에요. 탄수화물, 4번에 보시면 지방. 자, 탄수화물과 지방은요, 변폐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는 변폐라 그래요. 변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식품의 변폐란 무엇이 변질된 것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탄수화물 또는 지방을 찾으시면 돼요. 3폐라고 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3폐는 우유 같은 게 변질이 되면 산패라고 합니다. 39번, 일반적인 전염병 생성 및 전파 과정 중 인간이 병원서로부터 병원체의 탈출 경로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이제 전파될 때 나갈 수 있는 경로를 찾으래요. 아닌 걸 찾으래요. 첫 번째, 호흡기계. 자, 아취! 이러면 나갈 수 있겠지. 그치? 요거 일단 맞는 거. 신경계. 자, 신경은 몸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몸속에 있는 겁니다. 신경계로는 뭐가 탈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 2번. 세 번째, 소화기계. 자, 소화기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쵸? 있어요. 뭐죠?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 장에 사는 티푸스죠? 소화기계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화기계, 전염병이죠. 요거 있는 거. 비뇨기계는요,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는 거.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소변, 대변으로 나갈 수 있어요. 맞는 거. 41번, 화장품의 제형에 따른 특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찾으래요. 첫 번째, 유화 제품. 물의 오일 성분이 계면 활성제에 의해 우유빛으로 백탁화된 제품. 맞죠? 맞는 내용. 두 번째, 가용화 제품. 물에 소량의 오일 성분이 계면 활성제에 의해 투명하게 용해되어 있는 상태. 그렇지. 세 번째, 분산 제품. 물 또는 오일 성분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 활성제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 제품. 맞아요. 자, 요 세 개 맞죠? 유화, 가용화, 분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4번에 볼까요? 유용화 제품. 일단 유용화 제품이라고 없어. 이게 일단 없는 거야. 뭐라 써놨지? 물에 다량의 오일 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변탁하게 혼합된 상태의 제품. 일단 볼 필요도 없어. 그래. 열심히 잘 지어냈네요. 4번. 42번, 윤곽 수정 메이크업 시 둥근 얼굴형에 적합한 하이라이트 위치. 둥근 얼굴형이래요. 아까 비슷한 문제 있었죠? 둥근 얼굴형. 자, 하이라이트 밑에 어디죠? T존을 넣고 조금 더 이마에 가로 방향으로 조금 더 넣어야 하겠죠.
T존 넣는데 여기 T존 조금 길게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광대뼈 아래 안 놓고 얼굴 윤곽 전체 넣으면 안 되겠지. T존 넣어야죠. T존 넣어야죠. 4번에 이마를 가로 방향으로. 이마를 왜 가로로 넣습니까? 정답 3번. 43번 핸드케어 제품 중 사용할 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바르는 것으로 피부 청결 및 소독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것. 요건 요즘에 뭐 아는 거죠? 뭡니까? 세니타이저. 3번에 있네요. 뭐 핸드 세니타이저, 뭐 그냥 세니타이저 다 똑같은 말입니다. 44번 다음 중 염증 진단으로서 주변 조직이 파손되지 않도록 빨리 제거해야 하는 것. 자, 염증 중에 좀 센 겁니다. 이거 농포예요. 농이건 포. 그렇죠?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드름 고름 잡혀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5번 조명색을 더하는 가산 혼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산 혼합이래요. 빛에 대한 색감 혼합을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 써있네. 네, 틀린 거 찾으래요. 자, 그려볼까요? 어디 보자. 빛이잖아. 그죠? 그럼 RGB예요. R, G, B 이렇게 있어요. 레드가 있고요. 잘 안 그려지네. 그린이 있고요. 블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섞어보래요. R이랑 G를 섞으면 옐로우가 나오고요. G랑 B를 섞으면 시안이 나오고요. 레드랑 블루랑 섞으면 마젠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볼까요? 녹색 더하기 파랑. G랑 B를 더했대. G랑 B를 더했으면 시안. 맞고요. 1번 맞아요. 두 번째 노랑이랑 시안을 섞었대요. 노랑 조명색을 더하는데 노랑이 왜 나왔어? 노랑이랑 시안을 섞으면 빨강이 왜 나와요? 그린이 나오겠지. 2번이 틀린 거네요. 세 번째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섞으면 백색감. 네, 빛은 다 섞으면 백색이에요. 그쵸? 네 번째 빨강이랑 녹색을 섞으면 노랑이라고? 레드랑 녹색, G랑 섞으면 옐로우 맞네? 그쵸? 다 맞는 거. 그럼 정답은 2번. 46번 현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페이스 페인팅, 바디 페인팅, 문신, 피어싱, 머리 염색 등은 메이크업 기원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이거 장식설이죠. 장식설입니다. 뭐 그냥 뭐 이성유인설 아닌 거고요. 신분설도 아니고요. 보호설도 아닙니다. 47번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을 의미하는 가장 잘 표현한 것. 자, 건강의 의미를 잘 표현한 거 뭐죠? 이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 이거요. 이겁니다. 48번 파운데이션의 유분기 제거와 난반사 효과를 지니므로 파운데이션 위에 누르듯 발라서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은 뭐죠? 파우더지. 우리 메이크업 끝나면 항상 파우더로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죠? 49번 TPO 메이크업과 관련하여 문상을 갈 때 코디네이션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먼 거 찾으래요. 첫 번째, 피부는 가능한 노출을 삼가하고 어두운 계열의 의상을 선택하며, 그렇지. 장신구는 가급적 착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급하게 문상을 갈 경우는 복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왜? 문상 간다며. 높. 레드 계열의 입술을 바른다. 문상 간다. 빨간 입술 바르고 한다고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정답 2번. 세 번째, 화장을 안 하거나 과도하게 하지 않으며 안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 한다. 그렇지. 네 번째, 검정색으로 광택 없는 소재로 피부가 비치지 않도록 한다. 그렇지. 맞는 내용. 정답 2번. 50번 호흡기계 감염병이 아닌 것은? 자, 홍역 호흡기계예요. 백일의 호흡기계예요. 풍진 호흡기계 감염병인데 세균성 이질은 소화기계 감염병입니다. 세균성 이질 어떻게 걸리죠? 우리 먹어야 걸려요. 뭐죠? 이건 이제 수인성 감염병이기도 하죠. 이질입니다. 51번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먼 거 찾으래요. 먼 거. 첫 번째, 헤어라인은 귀 앞머리 부분까지 라텍스 스펀지에 나와있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슬라이딩 기법으로 발라준다. 그렇지. S조는 슬라이딩 기법과 가볍게 두드러지는 패팅 기법을 활용하여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준다. 그렇지. O조는 피지 분비량이 적어 소량의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바른다. 그렇지. 네 번째, V조는 잡티가 많으므로 여기 잡티가 많으므로 슬라이딩 기법으로 여러 번 겹쳐 발라서 결점을 가려준다. 자, V조는 여기죠. 여기 눈 밑에. V조는 잡티가 많으니까 패팅 기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잡티가 가려져요. 정답 4번.
52번 다음은 어떤 계절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인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이용해 얇고 투명하게 바른다. 얇고 투명하대요. 아이섀도우는 핑크, 그린, 옐로우. 봄이야? 오렌지. 여기까지 봤으면 봄 같은데, 그쵸? 블러셔는 오렌지나 핑크색으로 얇게 바른다. 그렇죠. 왠지 봄의 느낌이네요. 립 컬러는 연한 핑크, 오렌지 톤으로 밝은 결을 사용한다. 아, 봄이네요. 누가 봐도 봄이네요. 그죠? 누가 봐도 봄입니다. 53번 보건정책 기술적 원칙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분야로 엮어진 것은? 볼까요? 자, 일단 생태학 다 했으니까 생태학 맞겠지. 그죠? 생태학 맞고 역학 맞고요. 의학이 들어가야 되고 환경학이 들어가야 돼요. 자, 저도 4번입니다. 생태학, 역학, 의학, 환경학. 이렇게 네 가지예요. 54번 아이라이너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라이너 찾으래요. 라이너, 라인 그려주시는 거. 그죠? 첫 번째, 눈에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강조해준다. 라이너가 음영을 주진 않죠. 섀도우가 음영을 주겠지. 뭐 다른 거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건가? 일단 세모. 두 번째, 눈 모양에 눈 수정 효과가 있다. 그렇지. 세 번째, 눈매를 보다 선명하고 또렷하게 연출하게 해준다. 그렇지.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그렇지. 1번이네. 정답 1번. 입체감을 주는 건 뭐죠? 섀도우입니다. 55번 아포가 없는 통염성, 혐기성균으로 감염 시 복통, 설사, 발열, 오한 등이 동반되는 감염형 식중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중독. 자, 감염형 나왔어요. 그죠? 독소는 식중독은 두 가지입니다. 감염형이랑 독소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작부터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보툴리누스 식중독이었대요. 이거 독소형이에요. 일단 안 찾았어야 돼. 두 번째도 보시면 포도상규균 식중독이래. 이거 뭐예요? 독소형이에요. 아니지. 세 번째, 장염비브리오. 자, 장염 걸리면 복통, 설사, 발열, 오한 등이 있어. 엄청나게 아프죠. 그죠? 이겁니다. 네 번째, 살모넬라 식중독. 살모넬라는 여기 뭐 복통도 있고 설사도 있고 발열도 있긴 한데 이거 두통도 같이 와. 얘네는 두통. 살모넬라 잘 걸리진 않아. 그죠? 56번 사마귀의 주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사마귀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57번 흑백 사진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흑백으로 찍을 거래. 첫 번째, 피부색은 모델의 피부톤보다 어둡게 한다. 어떻게 하면 안 되지? 밝게 해야죠. 흑백 사진이라며. 그러니까 내 톤보다 좀 더 밝게 해야 사물과 내랑 옷이랑 나랑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틀린 거. 두 번째, 펄 제품을 사용하여 개성을 살려준다. 펄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해요? 아닌 거. 세 번째,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여 색감을 살려준다. 흑백이라며. 아닌 거. 네 번째, 피부색은 모델의 피부톤보다 약간 밝게 표현한다. 그렇지. 정답 4번. 58번 인간의 색채를 지각하기 위한 3요소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가시광선 물체 스펙트럼 아니고, 두 번째, 각막 홍채 뇌 아니고, 세 번째, 빛 물체 감각기관. 이거네. 자, 물건을 인식을 하려면 물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인식하는 이 눈의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정말 색채를 인식을 하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내가 색채를 인지할 수 없어요. 그쵸? 정답 3번. 59번 얼굴형의 균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눈썹 길이. 눈썹 길이는 콧망울에서 눈꼬리를 지나 연장선과 눈썹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렇지. 이거 이제 수업에서 한번 내가 이렇게 대고서 보여줬었죠? 맞고요. 두 번째, 눈썹 산의 위치. 눈썹은 눈썹 전체 길이의 3분의 20점에 위치한다. 그렇죠. 세 번째, 얼굴 가로 분할. 헤어라인에서 눈썹에서 콧망울, 콧망울에서 턱끝까지 3등분 나눠진다. 맞습니다. 네 번째, 눈썹 머리의 위치. 이 위치는 눈동자 중앙에서 일직선으로 연장했을 때 만나는 위치에 위치한다? 아니죠. 눈썹 머리는 어디 필요합니까? 눈썹 머리, 펜 없니? 펜이 없네. 카드. 자, 눈썹 머리는 어디 위치합니까? 여기 콧볼 끝에서부터 이렇게 일직선 올리는 거야. 그죠? 눈썹 머리가 요 위치에 오셔야 됩니다. 그죠? 틀린 거네요. 4번이 정답. 60번 TV 메이크업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거. 첫 번째, 너무 밝거나 붉은 계열의 색상은 주의한다. 그렇죠.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과하게 빨갛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밝은색 표현을 위해 백색을 사용한다. TV 메이크업 하실 때는요, 백색을 사용하지 않고요, 아이보리 색깔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너무 하얗게 하지 않아요. 너무 하얗게 하지 않습니다. 2번이 맞는 거 같고, 2번이 요거 틀린 거. 백색 아니에요.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세 번째, 얼굴이 다소 평면적이고 확장되어 보이므로 윤곽 수정이 유의한다. 그렇지. TV 촬영은요, 얼굴이 되게 이렇게 부각되게 나옵니다. 맞아. 그렇게 나와요.
윤곽 메이크업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있었죠? 컨투어링 메이크업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강한 색을 더 강하게 표현되므로 컬러 선택에 진중하여야 한다. 그렇지. 빨간색을 조금씩, 마젠타 색깔을 조금만 쓰더라도 되게 과해 보여요. TV 메이크업은. 정답은 2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생각보다 메이크업 문제들은 조금 이제 메이크업 하시던 분들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문제를 준비하시는,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이 정도 알고 가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100% 외워서 가시는 걸로 할게요. 카톡 내려가. 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네. 시험 끝났나봐요. 시험 끝나서 보고, 네. 시험 끝나서 보고 오네요. 여러분들 시험 잘 치르시고, 네. 합격하시고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